하겠습니다. 이번 저녁 시간에 준비한 페이퍼는 Interpretable Prioritization of Splice Variant in Diagnostic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내용으로서 작년에 잭슨랩에서 AJH에 발표된 페이퍼인데요. 앱스트랙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를 컴퓨테이셔널하게 제네틱 다이그노스틱에 있어서 어세스먼트 하는 게 되게 좀 큰 챌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스플라이스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그 다이뉴클레오타이드의 5'에서 3' 엔드에 인트론에 있는 그 하이리 컨저브된 지역이 아닌 그 바깥쪽에 있는 베리언트들에 대해서 해석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러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 저자들은 슈퍼킥 인포메이션 컨텐츠 랜덤 포레스트 러닝 오브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라고 줄여서 스콜스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콜스 같은 경우는 스몰셋의 그 인터프리터블한 피처를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인포메이션 컨텐츠 오브 와일드 타입과 그다음에 베리언트들의 그런 정보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카노니컬 그리고 이제 크립틱 스플라이스 사이트들을 구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스플라이싱 레귤러터리 시퀀스라든가 혹은 엑소 랭스 혹은 이제 에이지 익스클루전 존 아니면 이제 컨저베이션을 고려해서 이것들을 계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자기네들이 큐레이션을 한 디지즈 어소시에이티드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들을 가지고서 얘네들을 투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물론 이 투라는 것은 각각 도너와 어셉터 사이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만든 그 로우 스코어를 가지고서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인 파이널 스코어를 제너레이션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든 스코어를 가지고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들과 캐드 스코어를 비교하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만든 이 스코어스로 만든 스코어가 현재 이제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의 어크러시와 비슷하면서 훨씬 더 시그니피컨트하게 페스터드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블랙박스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는 결과를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만든 이 알고리즘은 well visualization을 해주기 때문에 이지얼하게 인터프리테이션을 함으로써 이 다이그노스틱 클리니컬 다이그노스틱 세팅에서 이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 말씀드리면 홀 엑손 시퀀싱과 홀드너 시퀀싱을 통해서 그 멘델리안 디지즈 올더에 있어서 이제 애들이 되게 다이그노시스 하는데 이펙티브한 툴로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얼리 스터디에서 16에서 25%의 그 홀 지놈 홀 엑솜의 이제 그 다이그노스틱 일드가 나타냈다면 현재는 이제 35%에서 65%까지 증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언솔브드 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그 스플라이스 얼터네티브 베리언트를 코렉틸리하게 클래시파이하기 힘들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리언트들 중에서 프리 mRNA 스플라이싱에 대해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즈 코딩한 베리언트가 약 15% 정도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트루 넘버는 아마 여기서 더 하이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전통적으로 코딩 시퀀스에 조금 더 히스토리컬하게 우리가 이제 좀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플라이싱에 대한 베리언트 이펙트를 프레딕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터프리테이션이 계속 보틀렉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터디에서는 이제 RNA 시퀀싱을 통해서 이러한 그 다이그노시스가 30%, 엑손 네거티브 케이스에서 30%, 그다음에 올 엑소닉 케이스에서 10% 정도로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RNA 샘플 같은 경우 항상 이 진단에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RNA 그 트랜스크립트가 모든 티슈에서 커먼리하게 어세스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블러드라든가 머슬에서 이런 것들이 익스프레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NA 시퀀싱을 사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용어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이 사람들의 텀을 정리하는데 여기서 이제 SAV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Splice Alternative Variant라고 해가지고 Disease Associated DNA Variant인데 결과적으로 스플라이싱의 얼터네이션을 연결을 시키는 베리언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SAV들 같은 경우는 몰리큘러 디펙트를 통해서 뭐 엑선 스키핑이라든가 크리틴 스플라이싱, 인트론 인클루전 혹은 이제 리키 스플라이싱 등
그 mRNA로 프로세싱 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얼터레이트 시키는 베리언트들을 총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베리언트 이펙트를 해석하는 어떤 일단 제너럴 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플라이스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제너럴하게 액셉트하기 위해서 스플라이스 사이트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 사이트 되는 곳을 이제 카노니컬 스플라이스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조금 더 패소제닉하다고 좀 이제 라이클리하게 알려져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CMG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포지션에 있는 베리언트들이 조금 더 로스 오브 펑션으로 약간 좀 패소제니티시티가 각 진별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좀 노은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스플라이싱에 있어서 노너 사이트, offset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그 엑손 인트론 바운더리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고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덧붙여서 방금 말씀드렸던 카노니컬 SAV 같은 경우는 스플라이스 사이트에서 베리언트가 플러스 1, 2에 속해 있는 것이면, 그렇지 않은 나머지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는 논 카노니컬 SAV라고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노니컬 SAV 같은 경우 사실 전통적으로 컴퓨테이셔널하게 이것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이 되게 쉽지만, 왜냐하면 스플라이스 사이트에서 단지 1, 2 포지션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 논카니컬 SAV, 즉 이 양쪽을 제외한 이 가운데에 있는 그 스플라이싱 베리언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펜 툴을 비롯한 되게 많은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 툴들이 이러한 그 미스센스 베리언트들 처럼 이 패소제니티에 대해서 논카노니컬 SAV를 해석하기 위해 개발이 되어 왔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효과적으로 워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AV를 프라이어라이제이션 하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프라이어라이제이션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얘네들이 문제는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만든 알고리즘들이 앞에서 말한 문제점들이 그 SAV, 논카노니컬 SAV를 프라이어라이제이션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컴프레시브한 데이터셋인 1623개의 논카노니컬 SAV들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알고리즘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빠른 속도로 인터프리티빌리티를 갖고 있게끔 클래시파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알고리즘이 결국 포텐셜한 스플라이싱의 이펙트를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그 스플라이싱 베리언트를 스케일러블하게 다이그노스틱할 수 있는 것이 클리니컬 인터프리테이션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홀엑손과 홀제놈에 작동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용한 데이터셋은 직접 이제 문헌에서 리뷰를 통해서 8,314개의 그 멘델리안 디지즈에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들을 일단 선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캔디데이트들은 기본적으로 클린바에서 패소제닉한 뮤테이션과 그 다음에 매뉴얼 리뷰된 메디컬 리터처에서 유래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문헌 같은 경우는 뭐 케이스 리포트라든가 뮤테이션 업데이트, 리뷰 아티클 등을 통해서 각각 수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들은 마찬가지로 프로밴드 페노타입, 예를 들면 이제 메넬렌 디지즈의 그 진에 영향을 끼치는 페노타입들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시노니머스 패소제닉 뮤테이션도 논카노니컬 그 SAV의 일환으로 포커싱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큐레이트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는 크로모점 1번에서 22번과 X 크로모점에 대해서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헌들은 다 펀메드 아이디가 있는 4,522개의 아티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너너 사이트에 해당되는 것은 4,753, 억세트 사이트에 해당되는 것은 3,388개, 그리고 여기에 다 이제 해당 스페시픽 사이트에 어디 쪽에 이제 어사인되지 않는 면이가 이제 173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 딜리티리어스 베리언트 셋으로 클린바에서 73,203개의 논 딜리티리어스 베리언트들을 콜렉션 했는데요. 여기서 이 베리언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B9 혹은 likely B9이면서 코딩 리전에서
코딩 리전에 속해 있거나 혹은 엑손에서 100베이스 페어 이하로 존재하는 변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이들을 각각 이제 도너와 업세터 사이트 그리고 이제 그 자기네들의 사이트에 따라서 도너와 업세터 사이트에 그 할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 알고리즘은 세 개의 피처를 이용하는데 하나는 이제 인포메이션 컨텐트 피처와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시퀀스 컨테스트를 리프레젠팅하는 피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리언트 사이트 피처 이 세 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인포메이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와일드 타입 시퀀스에서 이 이네리트된 그 포텐셜을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이제 맥시멈 인포메이션을 주는 값을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가정하기로는 세컨드 로우 오브 서머 다이내믹을 가정으로 만약에 이제 해당 변이가 얼터네티브 원리로 바뀌면은 프리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으로 만든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퀀스 컨테스트 피처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그 엑손에서 가장 가까운 엑손의 길이를 여기서 활용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 그 이러한 그룹에서 베리언트들이 에이지 다이뉴클레오타이드가 에이지 익스클루드 존에 얼마나 이제 피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에이지 이지를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RC과 SMS라는 이미 기존에 조금 약간 알려져 있는 스플라이싱 레귤러터리 엘레멘트 시퀀스를 이제 측정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해당 변이가 엑션 스키핑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의 펑셔널 엘레멘트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측정한 각각 마지막으로 파일럿 P라고 해서 에볼루셔너리 컨저베이션 스코어를 활용해가지고 이러한 그 변이들이 백그라운드 내추럴 에볼루션에 비해서 내추럴 셀렉션이 얼마큼 되는지를 고려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너 사이트와 업데이터 사이트는 다음과 같고요. 이러한 이제 변이들을 다 그 진코드 베이직 지노 어노테이션 트랜스크립트 버전 32에 따라서 얘네들을 온라인 시킨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49,821개의 코딩 트랜스크립트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각각의 그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에서 80 베이스 페어에 해당되는 엑손과 인트론의 80 베이스 페어에 해당되는 변이들만 추출을 하여가지고 매트릭스 F라는 4XM이라는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시퀀스의 길이 M과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해당 이제 ACGT 변이들의 observed된 그 probability 즉 이 변이들이 각각의 이제 발견된 기대값들을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인포메이션 웨이트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게 됩니다.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그 샘플 사이즈 2를 이제 코렉션 팩터로 사용해가지고 시퀀스 N에 대해서 포지션 L에 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F 값을 통한 값들을 각각 이 RIW라는 즉 인포메이션 웨이트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시퀀스의 컨저베이션 값과 그 다음에 이제 바인딩 그리고 이 각각의 변이에 대한 인포메이션 값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 직접 이 백그라운드 노이즈들을 체킹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서 도너와 억세트의 각각 랭스들은 도너 같은 경우는 9 베이스 페어 그리고 억세트 같은 경우는 27 베이스 페어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비주얼 인포메이션 컨텐트라고 해서 또 다른 RI라는 매트릭스를 하나 더 만들게 되는데 시퀀스 J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그 시퀀스에 대해서 ACGT 변이들을 갖게 되고 이 변이들이 각각 4 곱하기 이 각각의 이제 랭스 길이에 따른 바이너리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정이 각각 하나의 원핫 인코딩이 시퀀스 J에 있다고 가정을 해서 만약에 이 변이가 원핫 인코딩 베리언트면 싱글 원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컬럼들은 다 0으로 주게끔 매트릭스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웨이티드 매트릭스를 스플라이스 정션에 대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억세트 사이트에 있을 때 이것들이 그 전체 시퀀스의 윈도우 사이즈 9으로 잡아가지고 민 값을 이 각각의 시퀀스별로 계산하게 되는데 도너 같은 경우 7.87 그리고 억세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9.59의 값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저팅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서머다이먼의 엔트로피와 프리 에너지 오브 바인딩에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밑에 있는 건 예시인데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그 필드에서 사용되는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시퀀스 워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으신 빨간색 부분은 제가 추가한 건데 원래 이 부분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때 이 917 G에서 T로 바뀐 변이가 무엇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버트 된 거는 그만큼 스플라이솜에 대해서 unfavorable한 레터라고 나타내는 건데요. 자기네들은 이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 가운데 있는 그림으로 각각의 이제 스플라이스 사이트와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바뀐 변이가 무엇인지를 아웃라인으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버트와 그 어워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밑에 이렇게 바 플롯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시퀀스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바뀐 얼터네이티브 유클라이트가 바뀌었을 때 얼만큼 언페이버러블하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레퍼런스일 때와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얼터네이티브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이 둘로 바뀐 그 체인지된 델타 인포메이션 값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이 계산을 각각 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AV 아까 말씀드렸던 스플라이싱 얼터네이티브 베리언트와 그다음에 뮤추얼 베리언트들을 풀링 시킨 다음에 왼쪽에 있는 스플라이싱 피처들을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메타데이터와 그 다음에 라벨, 딜리터리어스, 뉴트럴, 그리고 진 심볼, 트랜스크립트 액세스 아이디, 사이토 밴드를 통해서 러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는 기준을 사이토 밴드 어웨어라고 해가지고 같은 진에서 같은 변이가 있게 되면 서로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이토 밴드별로 각각 분포를 10%와 90%로 나눠서 트레이닝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이어스를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너너와 어셋 베리언트들을 크레이션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나눠가지고 자기네들은 이제 여기서 카노니컬 SAV 아까 말했었던 그 스플라이스 도너와 억세트 사이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에 있는 애들은 제외를 하고 자기네들은 논 카노니컬 SAV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논 카노니컬만 갖고 트레이닝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카노니컬 SAV에 대해서 테스트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뒤에 가시면은 논카노니컬 SAV로 트레이닝을 하지만 논카노니컬 SAV와 그 다음에 이제 카노니컬 SAV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콜스 같은 경우는 페어드 앙상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스플라이싱 오버래핑된 트랜스크립트의 스플라이싱 패턴에 대해서 이 베리언트들을 프레딕션하는 역할을 합니다. 투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하고 있고 각각 왜 투냐면 하나는 너너, 하나는 억셉트 베리언트 서버셋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각각의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50번의 반복을 하게 되고 아까 랜덤하게 샘플한 반복으로 그 다음에 이제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가지고 여기서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인 애들을 이제 뽑게 되는데 베스트 퍼포먼스는 각각 밸런스드 어큐러시, 프리시전, 리컬, F1 스코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프로듀스한 모델은 가장 하이스트한 센시티비티를 갖고 있는 애들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이제 인타이어 베리언트 서브셋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머신러닝 메소드들 같은 경우는 포텐셜 패소데닉 베리언트들을 리포트할 때 딜리터리어니스와 패소데닉을 0에서 1 사이로 나타내고 higher score variant일수록 더 딜리터리어스하다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여기서 그 딜리터리어스 하거나 아니면 유추럴한 것을 나누는 스레스홀드를 그 대부분의 메소드들이 스페시피티와 센시티비티를 그 가장 디자이어블하게 나눈 것으로 사용하듯이 자기네들도 랜덤 포레스트를 기반으로 이 클래스를 정했는데 아래에 있는 그 유덴스 제트 스태틱스라고 해가지고 각각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를 합친 것에서 1을 뺀 값을 활용을 해서 가장 이것을 맥시마이즈하게 인포메이션 할 수 있는 값으로서 이제 딜리터리어스와 뉴트럴을 나누는 기준을 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이널 스코어스 스코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로우 스코어 값에다가 로지스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이 스코어를 합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은 랜덤 포레스트와 로지스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것들을 스킷 런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파이널 스코어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언바이어스드 퍼포먼스를 스코어를 가지고선 측정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 셋을 패스제네틱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각각 ROC와 프리시전 리컬 어널리시스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각각 사용하는 것은 스플라이스 AI와 SCAP이라는 최근에 퍼블리시된 어널리시스와 그 다음에 좀 오래됐지만 established 메소드인 맥스 앤트 스캔 그리고 비록 이제 스플라이싱 베리언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베리언트에 대해서 타깃이 되어 나왔지만 이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도 포함을 하고 있는 캐드 스코어 이 네 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네들이 각각 ROC와 PR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절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이 만든 큐레이트 데이터셋, 즉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들 중에서 멘델리안 디지즈와 연관이 있는 베리언트들은 총 8,314개의 스플라이언스 베리언트들이고 이 중에서 73,000개의 베리언트들 중에서 비나인과 라이클리 비나인 베리언트로 되어 있는 것이 그 클린바에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너랑 어세트 사이트에 있는 것들은 분포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이것은 억셉터에 있는 베리언트들과 도너에 있는 베리언트들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트 밴드 그 어웨어 기반의 랜덤 샘플 모델링을 사용하여서 최종적으로 7617개의 그 테스트 트레인 셋과 그 다음에 1901개의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베리언트가 나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레이닝 셋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카노니컬 SAV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좀 easier prediction 모델인 카노니컬 SAV를 제외한 나머지 non canonical SAV를 가지고선 테스트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986개의 non deleterious 베리언트들도 사용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카노니컬 SAV의 그 딜리터리니어스를 프레딕션 하는 데 있어서도 얘네들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를 통해서 각각 도너와 억셉트 베리언트들을 사용하여서 이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AUROC의 프리시전 리콜 스코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메소드에 말씀드렸던 피처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하기 다음과 같은데 왼쪽에 이제 도너에 사용되는 머신러닝에 사용된 피처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업세터에 사용되는 그 머신러닝에 들어간 피처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트레이닝 데이터 베리언트를 통해서 그 각각의 이제 스플라이스 베리언트가 딜리터리언스 하냐 혹은 유출을 하냐를 1, 0으로 나눈 다음에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베리언트에 대한 그 스코어를 0에서 1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스코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AUROC가 0.91로 그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0.62로서 여기서 또 말에 따르면 베스트 그 카노니컬 논 카노니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카노니컬 SAV가 없는 거죠. 카노니컬 SAV가 없는 모델들에 대해서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카노니컬 SAV를 추가를 하더라도 설사 추가를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AUC가 0.97로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알고리즘 중에서 스플라이스 AI와 스코어스가 각각 베스트 AUROC와 AP를 자기네들의 테스트 셋에서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메소드들에 비해서 아웃퍼포밍 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실제 그 멘델리안 디지즈의 그 영향을 받지 않은 인디비주얼들에 대한 그 13개 VCF 파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스트래티지를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이 사람들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멘델리안 디지즈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정상인 VCF 13개 파일에 싱글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를 추가한 다음에 이것들이 모든 베리언트들 중에서 모든 베리언트들에 대해서 패스제네틱을 프레딕션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가된 싱글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들 같은 경우는 임의로 이제 안 좋은 영역에 대해서 추가한 거기 때문에 패스제네틱가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전체 그 13개 VCF 파일에서 랭크를 매겼을 때 탑 랭크에 있을수록 이 알고리즘들이 더 잘 예측한 것으로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알고리즘들이 만약에 유즈풀하다면 이 커절 베리언트들이 탑 오브 더 리스트 즉 이제 첫 번째 그
랭크에 들어가야지 이 클리니컬 인터프리테이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알고리즘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보시면 이제 이 각각의 그 점들 같은 경우는 민 랭크 값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박스 플롯 같은 경우는 민 랭크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데, 보시면 이제 이 스콜스가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플라이스 AY, SCAP 그리고 캐드 스코어가 각각 이제 민 랭크 값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이러한 아비터리 베리언트들에 대해서 계산을 자기네들이 얼마나 빠르게 하는가를 보여줬는데, 이제 이 VCF에서 바로 어노테이션이 되는 알고리즘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스플라이스 AY와 스콜스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 자리에서 계산을 했을 때 스플라이스 AI에 비해서 이 per minute당 한 1분당 자기네들은 10만 개의 엑솜들을 베리언트들을 그 어노테이션 시키는데, 그에 비하면서 스플라이스 AI는 1000배 느리다. 즉 자기네들이 기존의 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랩탑에서 돌렸을 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이제 블랙박스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 앤서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디자인한 이 베리언트 툴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트하면서 인터프리터블하게 좀 제한적이지만 이 바이올로지컬하게 인터프리터블한 그 어트리뷰트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 같은 경우가 이 사람들이 만든 아웃풋 중에 하나인데, 이 스콜스 툴 같은 경우는 VCF, 그 다음에 이제 스텝 세퍼레이티드 밸류,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HTML 아웃풋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HTML 아웃풋을 만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각 변이에서 가장 이제 most important하게 predict된 그 스코어스가 가장 높게 나오는 트랜스크립트를 보여주면서 각각의 이 스코어스에 사용된 피처들을 나타내 주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 변이 같은 경우는 파이로 P가 7이고 그다음에 도너 오퍼셋에서 31베이스가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크리틱 도너 윈도우 사이즈에서 이 맥스된 인포메이션 웨이트까지 8.19, 그리고 크리틱 도너에서는 2.02, 그리고 카노니컬 도너와 그냥 와일드 타입 도너에서 6.17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카노니컬 도너 사이트에서 이제 스플라이스 홈에 예측되는 값이고, 이것이 크리틱 도너 사이트, 즉 기존의 이제 논 카노니컬 SAV에서 예측되는 값인데, 보시면은 31 베이스 페어의 그 코딩 시퀀스에서 더 빨리 리무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 변이가 생긴다면, 즉 기존의 스플라이스홈이 원래 여기에 붙어야 되는 것이 이쪽에 붙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보여주면서 그것에 사용된 피처들의 값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스콜스라는 자기네들이 에피션트하면서 더 어크레이트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엑솜 데이터나 지놈 데이터에서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를 더 우선순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이 AUROC라든가 AP 퍼포먼스가 기존의 이제 previously publish된 메소드들에 비해서 더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기존의 그 디지즈 엑솜에서 디지즈의 어소시에이트 베리언트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디벨롭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논 커노니컬 스플라이스 베리언트에 집중을 하였지만, 이것이 굳이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들에 대해서 다이그노스틱 할 때 이용할 뿐만 아니라 엑솜과 지놈 파이프라인에서도 얘네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AV 같은 경우 홀 엑솜과 홀 지놈 데이터에서 자기네들이 이것들을 접근하는 데 사용을 하였지만,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그 프레딕트 이그젝트 디펙트에 프레딕션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예상을 하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이제 다뤘던 피처들은 기본적으로 논커니컬 SAV의 약간 커먼 클래스들인데, 이게 커먼 클래스가 아니라 레어 클래스, 예를 들면은 SAV도 멀티 뉴클리오타이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엑손 스플라이싱 인핸서에서 영향을 끼치는 베리언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먼 케이스들은 자기네들이 예측할 수 있지만 레어 케이스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신들의 연구의 한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이제 어크레시를 가지면서 이것들이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봤을 때 현재 이러한 것들을 다 합친 소프트웨어는 자기네들 것이 유리하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